자, 질문 문제 개념 원리 259번이요. fx 그래프입니다. 3차 함수고요.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입니다. 그래프가 원점 이외의 점에서 x축에 접하고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4일 때,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x축하고 접한데,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 그런데 x축이 접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극소값이 마이너스 4래요. 그러면 1번이야 2번이야 주아야? 그렇지. 효진이가 갔다 온 곳은 일본. 1번이야. 그래서 1번입니다. 그래야지만 극소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랬죠? 원점 이외의 점에서 x축하고 접하고. 그러면 원점 이외의 곳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바로 원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높이가 극소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m과 n을 구해봅시다. 자, 그럼 쟤는요, 미분을 하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 2mx 플러스 n. 자, 는영의 방정식의 근이, 즉 그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그 알파와 베타에서 극대 극소가 됩니다. 오늘 3명이 빠졌구나. 지수는 가족, 행사, 뭐 이렇게. 됐지요? 여기가 알파와 여기가 베타야. 그런데 다음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건 뭐야? fx 그래프와 x축하고의 교점의 x좌표거든? 그러면 잘 보면 여기 원점 x축하고 만나고 베타에서 접하죠? 됐죠? 그러면 쟤는 fx는 마이너스 x의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해가 가니? 베타가 중근 나와야 되니까. 베타 중근. 됐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저거 요거 마이너스 x로 묶어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 됐지?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과 같아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베타가 m. 마이너스 m이죠? 2베타가 m이죠. 다음 베타의 제곱이 마이너스 n. 여기서 니네들이 나중 되면 뭐도 배우냐면, 사실 이게 비율이 있거든? 비율 관계가 이게 있거든? 비율 관계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바로 찾는 방법도 있긴 한데 여러분은 아직 거기까지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보자. 그러면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볼까?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합 3분의 2m인데, 그죠? m이 2베타니까 3분의 4베타이고, 따라서 알파는 3분의 베타, 즉 3알파는 베타가 되죠. 다음 또 근각계수의 관계. 알파 곱하기 베타는 2분의 곱 마이너스 3분의 n인데, n이, 자, 마이너스 n이 베타 제곱이죠. 3분의 베타 제곱이에요. 뭐야, 여기서 똑같이 나오죠? 3알파는 베타 이렇게 나오죠. 뭐야,
아, 극소값 줬구나. 미안하다. 극소값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죠? 극소값 뭐야? 알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알파 제곱 m n 알파가 마이너스 4예요. 다 바꿔버리자. 베타를 구해버릴까? 알파는 3분의 베타니까 3분의 베타 세제곱 3분의 베타 제곱 m 2베타 n 마이너스 베타 제곱 알파 3분의 베타 풀어서 베타 찾으세요. 베타 찾아서 그러면 m, n 나오겠죠? 63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5 정삼각형 모양의 세 기퉁이 이렇게 잘랐어요. X만큼씩 해서. 자, 나온 부분은 뚜껑이 없는 삼각기둥 모양의 상자를 만들 때 상자의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자, 그럼 여기 있는 정삼각형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보자. 이 길이가 x니까 여기 길이가 x거든. 이 길이가 x거든. 그러면 이 길이는 15-2x거든. 그러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요 길이 같으니까 15-2x가 돼. 그럼 한 변의 길이가 15-2x가 되는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제곱. 이게 넓이가 되죠. 곱하기 자, 부피니까 높이를 찾아야 되죠. 얘를 이렇게 접었죠? 접으면 높이는 이게 높이가 되겠죠. 그런데 얘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을 2등분했을 때 여기가 30도, 여기가 x, 그럼 여기는 루트 3분의 x가 되겠죠? 이게 바로 부피. 자, 이렇게 쓰면 감점 x의 범위를 써주어라. x는 0보다는 크고 2분의 15보다 작아야 되죠. 즉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정의역의 범위 0과 2분의 15 사이에서 부피 요 식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데 어차피 극대값일 겁니다. 사실 0 대입하고 2분의 15도 대입해서 값을 확인해 봐야 되긴 하는데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 이런 활용 문제들에선 극대값이 그냥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극대값을 조사하기 위해선 미분까지 해야 되는 거죠. 자, 루트 3 약분 될 거고. 아, 니네 내가 미분 저거 가르쳐줬지. 합성함수의 미분 배워줬지. 가르쳐줬지. 건미분, 속미분 하면서 막 가르쳐줬었죠. 미분합시다. 잠깐만 다시 정리해서 쓰고 4분의 x 15-2x의 제곱이지. 미분하자.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얘와 얘가 곱해지고 있죠. 곱의 미분법.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얘 미분은 전개해서 미분해도 되고요. 뒤에 거 미분하니까 2 건미분, 그 다음 속미분 안에 거 갖고 나와서 미분. 연산 이해가? 15-2x로 묶자. 4분의 1 곱한 거. 4분의 15-4분의 2x 마이너스 x. 자, 얘가 0이 되는 x는 2분의 15
또는 얘가 0이 되는 거. 마이너스 2분. x는 이렇게 되고 x의 범위 좋죠. 그게 아니더라도 이거 최고 차익에서 음수죠. 어? 어? 부피가 최대가 되네. 음수 아니죠? 미안합니다. 제곱하니까 양수죠. 양수니까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2분의 5, 여기가 2분의 15. 그러니까 최대값은 주어진 범위에서의 최대값은 극대값 2분의 5야. 그래서 2분의 5 x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부피의 최대값은 2분의 5 곱하니까 8분의 5 10의 제곱. 정답이 될 거예요. 65번 봅시다. 자, g의 fx의 최소값이 2가 되도록 하는 fx를 t라고 치환할 거예요. 그럼 치환하면 범위가 생깁니다. 왜? fx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함수로서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t는 모든 실수가 될 수 없어요. 왜? fx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치환하는 t의 범위는 k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될 거예요. 그러면 gt가 되죠. 자, gt는요.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12t 마이너스 2고요. 얘가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하여 미분을 합시다. 6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 6으로 묶어서 t-1, t-2예요. 그러면은 미분된 도함수가 0이 되는 t 좌표가 1이랑 2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gt의 그래프는 최고창에서 양수야 3차고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1, 여기가 2예요. 됐죠? 근데 최소값이 2가 되도록 하래요. 최소값이 2. 그러면은 최소값이 2가 되려면 자, 일단 얘 1에서의 함수값 얼마죠? 1 집어넣으면 3 나옵니다. 2 집어넣으면 30, 40, 4, 2. 2가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은 여기도 찾아야 되는데. 자, 얘가 정의역이 제한되잖아. k-1 이상에서 그려줘야 되죠? k-1 이상만 그려주면 최소값이 2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첫 번째 얘가 k-1이 되면 여기만 살아남거든.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그러면 여기 어딘가 K-1이 되면 여기가 K-1이면 이렇게 생기니까 최소값 2가 나오죠. 이게 최소값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여기가 K-1이 되면 얘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즉 K-1은 얘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잠깐만 여기 좌표 찾자. 누가 2 나오는 거야? 얘가 2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2는 2. 그래서 마이너스 4는 0. 아이, 얼마냐? 방정식 풀면. 응? 어, 1대 루트 3대 2. 잠깐만. 2분의 3. 2분의 1. 응? 아, 2분의 1 집어넣으면 0 나와요. 이거 참고로 근이 2가 하나가 있잖아. 이거 2가 있거든? 조리점 해볼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 뭐예요? GT는 2죠. 그쵸? GT는 2. GT가 2가 나오는 X좌표 2가 중근으로 나오고, 그리고 여기가 근이 하나로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2로 조리체법이 2번 될 거예요. 됐죠? 2분의 1 나와요.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결론. K-1이 2보다 왼쪽에 있으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최소값이 2가 나와.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여기까지 K-1이 될 수 있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에요. 이제 미분을 그래프를 분석하는 데 써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게끔 하는 거야. 어렵지. 67번 보자. 반지름의 길이가 3인 9의 내접하는 원뿔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아, 다시 찌그러졌어. 자, 이게 9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9예요. 이렇게 되는 9가 있었다고 칩시다. 여기에 내접하는 원뿔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되는 놈이 생기겠지. 그치? 이렇게 되는 놈이 생길 거야. 그럼 얘 부피를 잡아야 되겠지. 자,
여기서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그랬어요. 요 길이가 3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쫙 일직선으로 내려오면 구의 중심 지나서 밑면에 땅 떨어질 거야. 여기에 수직하게 떨어질 거야. 그리고 얘는 이등변이 될 거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이 길이를 좀 알고 싶어. 이 길이를 A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길이는 지금 9의 반지름인 3과 같기 때문에 밑면의 반지름은 이게 밑면의 반지름이 되죠. 이걸 A라고 잡을까?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는요, 루트에 여기를 이렇게 잡는 게 낫겠다. 그래야지 넓이가 다항식으로 나오니까. 됐죠? 그러면은 원뿔의 부피니까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 파이 r 제곱. r이 얘야. 얘가 밑면의 반지름이야.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됐지? 얘 최대값 구해. 뭐 해야 돼요? 식 세웠으면 범위를 써놔야지. 미지수 A를 만들었죠. A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쪽으로 가면 음수로 써도 나올 수도 있긴 한데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사실 마이너스 3과 3 사이인데 그냥 이렇게 잡읍시다. 상관없어요. 얘의 최대값이죠. 뭐 이거 등호 없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미분해야죠. 능력의 방정식의 근을 풀어야 되겠죠. 왜? 극대 극소를 조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으로 나눠버립시다. 마이너스 3 또는 1이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냐? 부피가 부피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보니 최고창의 개수는 일단 음수예요. 그죠? 이렇게 생겼겠죠? 뭐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1이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어차피 0 나오네.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됐죠? 자, 그래서 A가 1일 때 부피의 최대값은 1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3분의 파이 곱하기 1 집어넣으니까 8, 4, 3분의 32파이. 3분의 32파이가 그래서 정답이 됩니다. 질문? 누가 이거 풀었니? 여기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에서는 질문 없나요? 이거 여기 끝까지 다 과제였지, 여기까지. 143페이지까지. 라이트 셀은 과제 안 냈니? 라이트 셀 81페이지까지 오답을 안 했어. 질문 안 받았어.
저번에 그때 잘못 내줘가지고. 자, 81페이지까지 여기서 질문이요. 더 풀어왔을 거 아니야. (81페이지까지) 해서 질문이요. 다음 주 월요일날 테스트 보자. 공부해와. 81페이지까지 질문 없니? 자, 실전 트레이닝 과제예요. 실전 트레이닝 과제예요. 실전 트레이닝 과제입니다. 그러면 개념 원리 진도 나갑시다. 어? 어. 속도와 가속도. 자, 앞에만 보세요. 아, 이거 영상을 보면 이해 잘 안 갈 텐데, 속도와 가속도. 설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지금 1차원 수직선상에서만 볼 거야. (1차원에서만) 볼 거야. 1차원. 그러면 1차원은 수직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X축이 있었어. X축이 있었는데 얘가 여기에 있는 X1이라는 곳에서 X2까지 이동해 간대. 그러면은 그때의 시간을 T1, X2 위치에 있을 때 시간을 T2라고 합시다. T2라고 합시다. 천천히 설명할게. 잘 들어봐. 그러면 내가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과학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어요.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배웠죠? 걸린 시간분의 변화된 위치량, 위치 변화량. 시간의 차이. 자, 평균 속도는요. 시간의 변화량. 어쨌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그치? 거속시 기억하지? 풍뎅이. 시간의 변화량. 위치 변화량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과학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위치 변화량을 변위라고 부르죠. 변위라고 불러요. 자, 이게 속도예요. 평균 속도. 그럼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다릅니다.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은 뭐가 다르냐? 평균 속력은 위치 변화량이 아니라 이동거리야. 이동거리와 위치 변화량은 무엇이 다르냐면 이동거리는 내가 2걸음 갔어. 그랬다가 다시 2걸음을 왔어. 얼마나 걸었어? 4걸음 걸었어. 이게 이동거리잖아.
그럼 내가 두 걸음 걸었다가 두 걸음을 되돌아왔으니까 위치 변화량은 0이야. 왜? 그대로 제자리에 있거든.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아왔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위치 변화량과 이동거리는 다릅니다. 이동거리로 계산하는 것은 속력이에요. 그리고 속도는 위치 변화량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뒤쪽으로 두 걸음을 갔어. 이동거리는 두 걸음이 되지만 위치 변화량은 마이너스 두 걸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양수밖에 없어. 걸어간 거리니까 양수밖에 없어. 그런데 위치 변화량에서는 처음 위치 또는 기준이 되는 수직선에서의 0이라고 하는 위치가 기준점으로 존재하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위치 변화량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이걸 쉽게 얘기하면 아니야.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뭐 아무튼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기하에서 배우실 내용이지만 속력, 이동, 거리 이런 것들은 스칼라라고 해요. 들어본 적은 있을 거야. 스칼라. 안 들어봤구나. 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양적인 의미를 가져요. 크기의 의미만 갖습니다. 크기의 의미만 있지만 이동 거리가 아닌 위치 변화량, 변위는 마이너스 2와 2의 차이에서 보았듯이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너가 뒤로 두 걸음 간 거라는 의미야. 플러스 2라고 그러면 앞으로 두 걸음을 걸어간 의미야. 즉 무슨 차이가 있느냐? 위치 변화량은 방향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벡터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 벡터라는 개념이 스칼라 개념과 벡터 개념은 달라요. 그러면은 벡터 개념은 얘는 무엇을 갖고 있는 거냐? 얘는 그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고 있어요. 스칼라, 이동거리 이런 것들은 크기만 갖고 있어요. 크기. 차이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도 마찬가지야. 속도도. 내가 평균 속력 2m/s 이거는 이쪽으로 2m/s의 속력으로 가고 있는지 저쪽으로 2m/s의 속력으로 갖고 있는지는 몰라. 하지만 속도에서 2m/s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수직선에서의 방향은 오른쪽이 양의 방향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오른쪽으로 초당 2m라고 하는 속도로 가고 있구나 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m/s라고 하면 무슨 얘기야? 저쪽 음의 방향으로, 저쪽이 음의 방향이거든. 음의 방향으로 초당 2m 가는, 됐죠? 속도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해서 속도 또한 속력과 차이가 되죠. 속력은 스칼라의 개념, 즉 크기의 개념만 갖고 있고요. 속도는 2m/s, 마이너스 2m/s 같이 방향성 또한 갖고 있어요. 물론 오른쪽, 왼쪽 방향은 그것밖에 없지만 어쨌든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벡터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야. 이건 여기까지는 상식의 개념이었고요. 과학의 개념이었고요. 이제 수학으로 넘어오자. 자, 그러면 내가 T1이라는 시간에서 시간이 흘러서 T2라고 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치자. 자, 시간의 축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치자. 시간의 축이 있었어. 시간의 축. 이거는 수직선의 축이야. 이건 시간이 걸린 것을 눈으로 보이게 한 거예요. 내가 T2라고 하는 시간에 X2라고 하는 위치에 있었고 T1, 내가 지금 시계를 딱 봤어. T1이네. T1이라고 하는 시간에 X1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평균 속도는 시간의 변화량, 얘네 둘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 둘의 차이는 우리가 델타 T라고 하는 것으로서 표현을 해요. 차이, 델타 T라고 얘기해요. X1에서 X2, 내가 위치 변화량은 델타 X로 표현을 합니다. 어서 많이 봤던 거 아니니? 미분 맨 처음 배울 때 뭐야? 평균 변화량, 순간 변화량 할 때 했던 개념이야. 즉, 평균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x인데 델타 t는 시간의 변화량. 결국엔 뭐야?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이야.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야. 됐죠? 이게 평균 속도야. 자, 그럼 이제 얘를 우리가 무엇으로 바꿀 거냐면 순간 속도로 바꿀 거야. 자, 그냥 속도의 개념과 순간 속도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평균 속도는 시간의 변화랑 위치 변화를 계산하는데 순간 속도는 뭐냐면은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돼. 너가 시골을 내려가고 있어. 시골을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계기판을 봤어. 계기판을 봤더니 아빠가 고속도로에서 120km/h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게 계기판에 보였어. 근데 보통 우리는 아버지한테 제대로 말해야 돼. 아빠, 내가 배웠는데 아빠 우리 차 속도 얼마야? 근데 지금 120km야. 이러면 네가 딱 아빠 잘못 말씀하셨죠. 지금은 120km/h이고 이것은 순간 속도예요. 라고 말하면 돼. 그러면 바로 너 내려 말씀하실 거야. 닥치고 내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 계기판에 찍혀 있는 게 순간 속도야. 지금 이 순간의 속도로 내가 120km/h 무슨 얘기야? 여기엔 1이 생략돼 있는 거야. 이거 분수야. 1h분의 120km야. 뭐냐면은 1시간당 120km를 가는 속도라는 뜻이야. 그럼 이게 평균 속도냐? 1시간 동안 그 속도를 유지하면 120km를 간다는 뜻이기는 해요. 근데 순간 속도야. 왜? 지금 이 순간만 그런 거잖아. 그치? 그럼 순간 속도는 우리가 뭐냐? 얘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의 변화량이 찰나가 될 뿐이야. 찰나. 내가 얘네 둘을 무한히 T2를 T1에 가깝게 갖고 왔어. 그러면 T2가 여기쯤으로 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시간의 차이가 어떻게 됐어요? 엄청 찰나가 됐죠. 이것을 우리는 순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순간일 때 거리의 차이 또한, 위치의 차이 또한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T2일 때의 위치가 한 요 정도였어. 그래서 이만큼이 델타 X가 되는 거야. 됐니? 이게 순간 속도야. 우리는 알고 있어요. T2를 무한히 T1에 가깝게 만드는 기호를 알고 있지요. 뭐예요? 리미트죠. 리미트 T2가 T1에 무한히 가까워질 때 T2-T1 분의 X2-X1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시간에 따른 위치, 시간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있습니다. 국어를 잘못했어. 시간에 대한 위치,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x는 ft라고 하는 함수, 식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이게 뭐야? 시간을 집어넣으면 위치가 나오는 함수인 거야. 사실 이걸 우리는 배운 적이 있어. 중학교 때 2차 함수에서 여기 높이가 무슨 100이래. 100m래. 빌딩 위에서 공을 던졌대. 그래서 높이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식 나와서 그래서 최고 높이를 구해라. 그리고 그때 시간을 구해라. 이거 중3 때 나오는 2차 함수에서 나오는 그거죠. 그렇죠? 그거 배운 적 있었잖아. 이거 뭐야? 수직선. 사실 이거 평면 운동이기는 한데 포물선을 그리니까 평면 운동이기는 한데 평면이 아니라 우린 얘를 마치 이렇게 본 거야. 수직선상에서의 움직임으로 본 거야. 높이를.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X축이 되고 그런 거야. 저거를
눕힌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요건 그렇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시간을 집어넣으면 위치가 구해지는 함수 식이 앞으로 주어지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알고 있냐면 t1을 집어넣으면 x1이라고 하는 위치가 주어지고 t2라고 하는 시간을 집어넣으면 x2라고 하는 위치가 찾아진다는 걸 알아. 식이 주어져 있을 거니까. 그러면 리미트 t2가 t1에 가까워질 때 t2-t1 분의 x2는 f의 t2 마이너스 f의 t1이 되겠죠. 이해하기 힘들지? 계속하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x는 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 라고 하는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가 있었어. 자, 0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 0 집어넣으니까 x 얼마 나와? 0 나오지. 무슨 얘기냐? 내 시계가 지금 0초일 때, 0일 때 나는 지금 수직선상에서 원점에 있다는 뜻이고 1을 한번 집어넣어 봤다? 1 집어넣었더니 1 빼기 1 빼기 2 뭐야? 마이너스 2야. 그럼 무슨 얘기야? 아, 마이크 소리가 안 들어갔어.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배웠었어요. 미분계수와 도함수 기억하니? 그럼 미분계수와 도함수에서 배웠듯이 t2-t1이 뭐야? 시간의 변화량 델타 t잖아. 그래서 치환을 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죠. 이것도 사실 좌극한 우극한 따로따로 해서 증명 다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그냥 봅시다. 그래서 치환을 할 거야. t2는 t1 플러스 델타 t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나 볼까? 치환극한 리미트 t2가 t1에 가까워지지? 그럼 t2가 t1에 가까워지면 얘는 뭐가 돼? 0이 되지? 즉 델타 t가 0에 가까워질 때 델타 t분의 f의 t2 t1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의 t1이에요. 근데 우리는 얘를 어떻게 바꿔? 델타 t 대신에 h로 바꿀 거야. 델타 t 그냥 내 마음대로 갖다 쓴 기호야. 얘를 h로 바꿀 거야. 문자 모양만 h로 바꿔주도록 합시다. 그럼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t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t1 이게 바로 뭐야?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자. t1에서부터 아주 잠깐의 시간이 흘렀을 때 위치 변화량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뭐야? 순간 속도야.
어느 순간이야?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야? 시간이 t1을 가르치고 있는 시간이죠. 왜? 순간이니까. t1과 t2의 차이분의 이거를 계산을 했는 그 시간은 언제 시간이야? t1이라고 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얘는 무슨 얘기냐면 t는 t1일 때의 순간 속도를 얘기합니다. 순간 속도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요. 뭔데요, 이거? 얘가 누군데요? 얘 뭐야? f를 미분해서 t1을 대입한 거라고 우린 알거든. 그 과정을 미분계수와 도함수에서 배웠거든. 도함수에다가 t1을 대입하면 된다 라고 배웠거든. 여기까지 흐름 이해 가냐? 이어지냐, 개념? 아, 이거 설명 겁나 잘하는데. 됐죠? 그것을 우리는 t1에서의 순간 속도라고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보자. 얘가 0초일 때 원점에 있기는 해. 근데 원점에 찰칵하고 찍었으니까 내가 지금 원점에 발이 있는 것 뿐이지 내가 사실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어디론가 움직이고 있으려고 할 거야. 그럼 얘 운동 방향도 알 수 있는 거 아니? 볼래? 얘를 미분을 한번 해보자. 지금부터 운동에서의 프라임은 시간을 미분하는 거예요. 시간을 찰나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t에 관하여 미분을 하면 됐죠? t에다가 0 대입해보면 보이죠? t에다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초당 뒤로 2칸씩 가는 움직임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하지만 위치는 0, 원점에 있는 거야.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 1 집어넣으니까 3 빼기 4가 돼. 마이너스 1이야. 얘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운동이 어떻게 하고 있는 운동이냐면 뒤로 2칸 가 있는 상태에서 자, 미분된 도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었어. 1초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뒤로 한 칸 가는, 초당 한 칸 가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순간인 거야. 하지만 위치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수직선의 위치에 있는 거야. 어렵니? 이게 물리야. 물리야, 물리. 자,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뭐라고 나타내죠? V라고 합니다. V. 영어로 velocity. velocity죠. 자, 이런 얘기예요.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가 있어요. x는 ft겠죠. 근데 걔를 미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량으로 바뀌어요. 이걸 우리는 속도라고 짧게 단어로서 만들었어.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량. 시간이 변할 때 위치가 얼마씩 변하니? 라고 하는 속도라는 정의를 만들었거든.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잖아. 위치 변화량이잖아. 자,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얘기했지? 얘를 t에 관하여 미분하는 거야. 즉, x를 t에 관하여 미분한다. 그래서 dx dt라고 합니다. dx dt. 여기서의 d자는 differential 그거 미분 의미를 가져요. x를 미분하다, t에 관하여 미분한다라고 해석하세요. 그래서 얘는 f'의 t인데 얘를 우리는
velocity, 속도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속도 개념을 이제 자, 속도 했죠? 이제 가속도로 넘어갈 거예요. 잠깐 시간 줘? 이해할 시간 줘? 시간 안 줘도 돼? 바로 나가도 돼? 자. 잠깐.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시간에 따른,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량이 돼요. 그걸 배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속도를 시간에 대하여 미분한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F를 2번 미분한 거야. 왜? 속도 자체가 이미 t에 관하여 미분된 거죠. 그걸 한 번 더 미분해. 그래서 더블 프라임을 갖다 붙이기는 해요. 이거 사실 미적분 2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이걸 우리는 이계 도함수라고 불러. 프라임 한 번 붙은 거 도함수, 프라임 하나 더 붙은 거 이계 도함수라고 불러. 이계도 함수인가? 이계 도함수인가? 이계 도함수가 맞을 거야. 자, 그래서 이계 도함수라고 불러요. 자, 이제 가속도에 대해서 배워보자. 지워 되죠?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는 속도, 사실 수직선상에다가 표현을 하지는 않죠. 속도를.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더할 가짜죠. 속도가 더해지는 거야. 근데 그게 순간이 되는 거야. 즉 그냥 가속도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 가속도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명확하게 말해야 돼요. 평균 가속도냐 순간 가속도냐 앞에 붙어야 돼. 근데 보통 가속도라고 부르면 순간 가속도를 얘기합니다. 즉 순간 가속도를 배우게 될 거야. 그럼 가속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x 프라임, 즉 v는 x 프라임, f 프라임 t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뭘 알고 싶은 거냐면 내가 t1에서 t2까지 변화할 때의 평균 가속도를 알고 싶은 거야. 얘가 시간이 흐르면서 가는 속도가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져서 결국 엄청나게 빨라졌어. 하지만 평균적인 가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평균 가속도를 계산하고 싶으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얘를 우리는 VT라고 합시다. 그냥 VT라고 합시다. VT. 어떻게 돼요? 시간의 변화량 분의 V T2, T2일 때의 속도 빼기 T1일 때의 속도 하면 돼요. 이게 평균 가속도가 되겠죠. 얘는 그냥 가속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의 차이를 아주 작게 만들어 보자. 시간의 차이를 아주 가깝게 만든다는 얘기는 순간으로 만든다는 얘기겠죠. 리미트 T2가 T1에 가까워질 때, 즉 시간이 차이가 순간 0이 될 때, 시간의 차이가 0이 될 때 V T2 마이너스 V T1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는 순간 가속도라고 부르게 돼요. 그냥 가속도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보았듯이 얘를 우리는 뭐 델타 V 뭐 이런 식으로 결국 리미트 H가 0으로 다가갈 때 H분의 V T1 플러스 H 마이너스 VT1 얘를 우리는 T는 T1일 때, 즉 시간이 T1인 그 순간에
가속도라고 부르게 돼. V'의 T1이고 F'의 T1인 거야. 즉 이게 도함수를 구해서 거기다가 T1을 갖다가 대입해주면 됩니다. 되니? 그것을 우리는 acceleration, 가속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AT 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AT1입니다. AT1. 즉 이런 얘기야. AT1 뭐야? T1에서의 가속도는 V'의 T1 뭐야? 미분된 도함수, 가속도 함수를 속도 함수를 미분해서 T1 대입하면 되는 건데 사실 X는 F't, FT에다가 한 번 더 미분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관계가 돼요. 이게 가속도야. 자, 문제 잠깐 풀어보고 다시 들어와서 조금만 설명해 보면 돼. 32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 읽어보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시각 T에서의 위치 X는 지금 위치는 이게 FT겠죠? 자, 다음을 구하시오. 자, 괄호 1번 뭐라고 그랬죠? 3일 때 시간이 3 촌지 아워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냥 어쨌든 시간이 3일 때 단위는 없습니다. 자, 점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자, 이거 순간 속도와 순간 가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미분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속도거든요. 3t제곱 마이너스 6t가 되죠. 속도를 미분하면 그게 바로 가속도입니다.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즉 속도를 구하는 순간 속도를 구하는 함수와 순간 가속도를 구하는 함수를 구한 거야. 시간만 대입해주면 바로 속도와 가속도가 구해지게 되는 함수가 되는 거죠. t는 3일 때 속도와 가속도 구하래. 3 집어넣으세요. 9, 3, 27. 6, 3, 18. 얼마예요? 9죠. 그래서 속도는 9가 될 거고 가속도는 3 집어넣으면 6, 3, 18 마이너스 6이니까 가속도는 12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잠깐만 3 집어넣으면 얼마네? 3, 4, 9, 3, 27, 3, 4, 9, 3, 27. 위치는 어디야 지금? 원점이야. 3초라고 그냥 부를게. 3초일 때 나는 지금 원점에 있는 거야. 여기 원점에 있어. 위치는 원점에 있는데 내가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 속도로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찰칵하고 찍어서 원점에 있는 걸로 사진에는 나오겠지만 사실 움직임이 있는 거야. 지금 있는 상태야. 어떤 움직임? 3초일 때 집어넣으니까 속도가 얼마 나왔어? 9 나왔지? 무슨 얘기야? 초당 9, 즉 9칸을 가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순간인 거야. 근데 가속도가 0이 아니야. 가속도가 0은 우리 과학 시간에 비해서 가속도가 0이라는 뜻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가속도가 12야. 무슨 얘기야? 빨라지고 있는 거야. 지금 내 속도는 9인데 빨라지고 있는 거야. 점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야. 됐죠? 바로 2번 봅시다.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얘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물체는 운동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뒤로 가고 싶어. 잠깐 멈추고 다시 뒤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오케이?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속도가 0이 된다는 뜻이야. 자, 항상 운동에선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를 알고 싶어. 그럼 무슨 얘기냐? 속도가 0이 될 때의 시간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위치를 알아낼 수 있거든요. 여기 위치 함수에다가 시간을 집어넣어야지 위치가 나오잖아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속도가 일단 0이 돼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앞으로 가던 게 멈추고 뒤로 가기 시작하는 거거든. 운동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되는 시간은 0 또는 2야. 무슨 얘기야? 0초와 2초에 얘는 운동 방향을 바꿔요. 사실 이런 내용이거든. 야, 이거 3차 함수 그리면 사실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사실 얘를 찌그러뜨려. 그리고 얘를 눕히잖아. 그게 얘의 움직임이다. 찌그러뜨리고 눕힌 게 얘의 움직임이야. 무슨 얘기냐? 얘가 가다가 뒤로 가기 시작하고 다시 앞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얘의 움직임이야. 사실. 뭐 그거는 될 거예요. 모르셔도 되고요.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 근데 사실 0은 시작인 거잖아. 그치? 시간은 음수가 없는 거죠. 시간은 음수가 없기 때문에 2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야. 운동 방향을 바꿔요. 이 시간이 2초일 때. 그럼 2초일 때 위치를 구하면 되는 거야.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시간을 먼저 구했죠. 얼마? 2초. 집어넣어. 위치는 마이너스야. 뭐야? 뒤쪽으로 4칸 뒤로 가 있는 거야. (33번) 보세요. 수직선이 세로가 될 뿐이에요. 높이잖아요. 높이. 자, 지상 25m의 높이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던진 돌에 t초 후에 높이를 x라 하면 t초 후에 높이 뭐야? 시간에 따른 높이 함수가 나온 거예요. 시간에 따른 높이 함수가 나온 거죠. 자, 저러한 관계가 성립하다고 하다 다음을 구하시오. 3초 후 돌의 속도와 가속도 미분하자. 한 번 더 미분하자. 봐라. 이거 가속도지. 가속도가 왜 마이너스 10일까? 너네들 과학 시간에 배웠어. 뭘 배웠지? 물체. 던진 물체에는 무엇이 작용해? 중력이 작용하지. 그래서 중력 가속도를 배웠어. F는 MA 뭐 이런 거 배웠잖아. 그치? F는 MA 배우고 MGH 이런 거 배웠잖아. 그치? 이거 뭐지? 위치 에너지인가 이게? M 질량, 매스, G 중력 가속도, H 높이 이러면서 위치 에너지 이런 거 배웠잖아. 자, 마이너스 10은 왜 마이너스 10이냐면요. 우리가 위아래로의 수직된 움직임에서는 지면과 수직된 움직임에서는 위쪽 방향을 양, 플러스의 방향이라고 하고 아래쪽 방향을 마이너스, 음수 됐죠? 마이너스 방향인데 아래쪽으로 10m/s 제곱 그리고 가속도의 단위가 우리가 9.8 정확하게 말해서 m/s 제곱인데 보통은 우리가 뭐예요? 10m/s 제곱으로 많이 계산을 하죠. 계산이 깔끔하게 나가기 위해서. 그럼 봐봐. 세크 제곱. 초 제곱이야. 왜 S로 한 번 더 나눠지는지 알겠니?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2번 했잖아. 그래서 미분 2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그래서 S가 2번 생깁니다. 미분 해설하기보다는 속도 변화량 나누기 시간의 변화량 이렇게 되잖아. 이게 가속도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자, 등가속 운동이죠. 마이너스 10. 자, 3초 후에 돌의 속도와 가속도. 3초 후에 속도 얼마? 마이너스 10. 그럼 무슨 얘기야? 내가 20m/s로 돌을 위로 던졌잖아.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는데 그 순간엔 플러스 20이야. 근데 초당 10씩 속도가 줄어들어 10, 0. 2초일 때 속도가 0이 돼. 그러다가 계속 초당 마이너스 10이잖아. 속도가. 가속도가. 그쵸?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1초, 2초, 3초. 그래서 마이너스 10인 거예요. 3 집어넣어 보세요. 속도 구하는 함수에다 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0m/s가 속도고 가속도도 마이너스 10m/s 제곱. 자, 괄호 2번. 이 돌의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자, 내가 위로 던졌어요. 그럼 위로 던졌으니까 속도가 0이 될 때 최고 높이에 도달은 멈추고 떨어지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0이 되는 시간, 2초. 즉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2초가 되는 거죠. 속도가 0이 되는 거죠. 자, 돌의 최고 높이 함수에다 집어넣어야죠. 그러면 2초를. 그럼 그 높이는 25, 40, 마이너스 2네 4, 5, 20, 45m니? 잘 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런 게 있어. 이게 0 집어넣어봐 한번. 0 집어넣어 한번 확인하세요. 자, 시간 0초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와요? 25m 나오죠. 지상 25m 높이에서 던진 거죠? 그래서 0초일 때 25m. 아, 그러면 얘네 지금 위치가 뭐야? 0초일 때 25m. 즉 빌딩 위에 올라가 있는 걸로 계산을 했구나, 높이를. 이런 얘기야. 빌딩 위에서 높이를 0으로 잡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래. 자, 아무튼 그래서 얼마? 45m예요. 지면으로부터 45m 높이에 돌이 최고 높이에 있는 거죠. 그때 속도가 0이거든. 떨어지기 시작할 거거든.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그럼 돌이 지면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위치가 0이 될 때, 즉 시간을, 나 지금 다 뭐 하고 있어? 시간부터 구하고 있는 거야.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시간을 집어넣어서 높이를 구해.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뭐야? 돌이 지면에 떨어질 때의 시간을 구해서 속도를 구해야 돼. 그럼 뭐가 0 되는 거야? 지면에 떨어질 때는. 높이가 0 되는 거잖아. 그래서 25,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 0이 되는 시간 t를 구해봅시다.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시간이 마이너스 1 또는 5인데 과거 시간은 버립시다. 자, 그래서 5초일 때 지면에 떨어지는 거죠. 5초일 때 속도 5 집어넣어. 마이너스 30m/s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가 됩니다. 294번 지금 푸세요. 자, 설명 계속 이어서 할게. 자, 봅시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 그래프가 속도 그래프예요.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게 속도야, 속도. 자, 여기 가로가 T, 시간축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V, 속도가 올라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줄어들지만 얘는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3초까지 계속 앞으로는 가고 있어. 앞으로는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어쨌든. 그러다가 3초일 때 속도가 0이 돼. 무슨 얘기야? 3초일 때 잠깐 멈추고 3초 지나가니까 속도가 뭐가 돼요? 음수가 되죠. 무슨 얘기야? 뒤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언제까지? 뒤로 가던 속도가 빨라지다가 어느 순간 속도가 뒤로 가는 속도가 느려지다가 5초일 때 0. 5초가 지나가니까 다시 속도가 양수가 되죠. 다시 앞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몇 번 멈췄어? 2번 멈췄어. 언제? 3초, 5초. 자, 기억 보자. 기억. t는 3일 때, 즉 3초일 때
P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맞죠? 앞으로 가던 운동 방향을 뒤로 바꾸기 때문에 기억 맞습니다. 니은 2초일 때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죠? 2초일 때 속도가 양수죠? 앞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디귿 T가 5일 때 P의 가속도는 0이다. 자, 5일 때 5초일 때 얘가 어떻게 됐어요? 뒤로 가던 걸 멈췄거든? 가속도는 0이니? 속도가 0인 거지 가속도는 0이 아니야. 왜? 속도를 미분한, 즉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나왔었지? 가속도가 나왔었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 위치 시간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는 거야. 즉 속도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야. 알겠어?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 가속도는 지금 양수예요. 왜? 뒤로 가던 게 멈췄잖아. 그럼 앞으로 가속하고 있는 거지. 속도는. 됐죠?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니은입니다. 자, 앞에 잠깐 보시고요. 자, X는 FT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라고 불러요. 얘를 DDT, 뭐야? 즉 미분을 해주면 T에 관하여 미분을 해주면 얘는 V가 돼요. F'의 T인데요. 즉 얘가 dx dt. 자, dx dt가 우리가 수식, 기호로 나타낸 거지. 얘는 무슨 의미냐면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이게 속도야.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이야. 뭐야? dx dt.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 dx dt야. 자, 시간에 따른 길이 함수도 있을 거예요. 길이는 보통 length, ft 이렇게 나타냅니다. 길이는 시간에 따른 함수로 보통 나타내고요. 역시나 얘를 미분을 하면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즉 dl dt가 구해지게 돼요. dl dt예요. dl dt. dl dt 무슨 뜻이야? dl 길이, 시간에 따른 길이. 시간에 따른 넓이 함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넓이 함수. 넓이 S, FT. 뭐예요?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ds, dt예요. 시간에 따른 부피. 부피. 그래서 V. 볼륨이에요? 볼륨이어서 부피. FT예요. 역시나 얘를 미분하면 dv, dt예요. 이게 뭐예요?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뭐뭐의 변화율. 그럼 d, dt 하면 되는 거야, 그냥. 35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5m. 어머. 난 1.8m. 자, 1.8m로 바꾸자. 자, 1.5m예요. 그럼 이렇게 지원이가 3m 높이의 가로등 밑에서 출발하여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일직선으로 매초 2m의 일정한 속도로 걸어갈 때 다음을 구하시오.
지원이의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야. 머리끝. 그러면은 시간에 대한 머리끝의 위치를 찾자. 시간에 대한 머리끝의 위치야. 시간이 0초였을 땐 여기 있을 거야. 시간이 t초가 됐어. 그래서 여기 있어. t일 때 위치야. 그러면은 머리끝이 움직이는 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가고 있는 거지 지금. 그치? 뭐야? 길이가 되는 거야. 길이. 머리끝까지의 길이. 그럼 이걸 구해보자. 자, 근데 얘가 어떻게 하고 있죠? 매초 2m죠. 매초 2m씩 얘가 가고 있다고.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돼? 2t가 되지. 자, 여기는 L-2t야. 자, L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거야. L-2t 대 1.5는 L 대 3. 이해가죠? 1.5L 3의 L-2t 2L L 넘어가니까 L 마이너스 4t 4t가 돼요.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 뭐야? 머리끝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쵸? 이게 이동된 거리죠. 거리. 자, dl dt 4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속도 4가 될 거예요.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 그림자의 길이. 그림자의 길이. L. L 대 1.5.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돼? 2L. 이건 뭐가요? 2T. 자, 이번엔 L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죠? 이 L은 L 플러스 2T. L은 2T네. 뭐야?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 dl dt 2. 시간이 미분돼서 사라졌어요. (36번) 봅시다. 잔잔한 내 마음에 돌을 던지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긴다. 원이 커지기 시작하죠.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0cm씩 늘어날 때 돌을 던지고 나서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를 구하시오. 그럼 넓이로 구하면 되는 거야. 해보자. 돌을 던졌어. 뿅. 동심원이 생겨, 파동이 생겨서. 그쵸? 자, 시간에 대한 반지름의 크기는 매초 20cm씩 늘어난다니까. 자, 0초일 땐 0, 1초일 땐 20cm, t초일 땐 20t가 반지름이 되죠. 반지름이 20tcm가 되는 거죠. 자,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를. 그러니까 그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그러니까 400 t 제곱 파이 제곱 센치가 넓이에요. 근데 뭘 구하래? 3초일 때의 넓이의 변화율 ds dt를 구하라는 얘기죠. (800) t 파이 이건 단위 그냥 쓴 거야. 뭐 구하래? 언제? 3초 2400 파이
한번 보자.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어서 반지름의 길이가 매 초 1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구 모양의 풍선이 있는데 얘가 반지름이 있겠죠? 반지름이 원래는 2cm였는데 매 초 1cm씩 늘어나고 있대. 그럼 2 플러스 t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었을 때의 부피의 변화를, 반지름이 6cm가 되면 t는 4일 때에 뭘 구하래? 부피의 변화를 dv dt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dv dt 구해서 4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부피는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미분합시다. dv dt는 건미분 2 플러스 t 갖고 2 플러스 t 갖고 나가서 미분 1. 어떻게 해야 돼요? 4 집어넣으면 되죠? 6의 제곱 36 곱하기 4 6, 4, 24 144 파이 세제곱 센치. 변화율이지. 퍼 초. 거기 문제들 중에서 299번을 지금 풀어보세요.